최근 들어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포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신증권에서 나온 부정적인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하이 리스크 로우 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아니고 리스크는 많은데 얻을 게 없다. 이런 내용들이죠.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견고하나 주가는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27만원으로 상향했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가파른 실적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실적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2년 평균 43배를 넘어선 단기적 과열 구간이다. 그래서 퍼가 43배를 넘어서 59배까지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신기하게도 에코프로비엠은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상태죠. 대신증권에서 얘기하는 에코프로비엠의 PER 차트와 PBR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60배까지 넘어섰었고요. PBR은 무려 14배까지 올라가면서 완전 과열 구간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매도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얼마? 2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보다 주가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아니면 폭락을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현재 주가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성장성들을 반영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한다라고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030년 100만 톤의 생산 능력 중에서요 84만 톤을 전기차용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는 3억 개 양극재 장착 전기차 660에서 800만 대 수준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 팔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양극재 업체들까지 증설 경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팩트가 맞죠.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을 팔아라 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도 리포트를 냈는데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과열됨에 따라서 지금의 주가는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요 기사도 똑같은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과잉이 온다. 2년 뒤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몇 대 팔아야지 1000만 대를 팔아야지 배터리 과잉이 안 온다라는 것들입니다. 배터리 공장 급증하는데 더딘 전기차 판매량, 사실은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IRR 법안의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이 늦어지면서 전기차 판매량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문제도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4월 달에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신규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67%를 전기차로 하겠다.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죠.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이렇게 규제들을 넣으면서 전기차 시장은 늘어나기는 늘어날 겁니다. 전기차가 과연 승용차만 있을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유럽의 전기 트럭이 2030년까지 초고속 충전으로 몇 대 580만 대 시장으로 성장을 하겠다. 굉장히 장밋빛깔 전망들을 내놓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따라가 보시면 최근 들어서 전기 픽업 트럭 신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치백, SUV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승용차로 쓰는 거죠. 이런 차종들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주 판매 모델이었었는데 픽업 트럭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 픽업 트럭이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품 수급 차질, 전기차 충전소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판매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픽업 트럭이 전기차로 속속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치백과 SUV가 주도하는 구도가 2, 3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곧 깨질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국의 이 픽업 트럭들을 보면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으로 따졌을 때는 배기량도 엄청나죠.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전기 화물차를요 5만 대 추가 보급할 예정인데 주행
사용거리가 짧고 충전 속도도 느려가지고 충전소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차주들 오열하게 만드는 이 차, 화물차겠죠. 전기 화물차가 뭐가 문제냐? 괜히 샀다 후회된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충전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충전시설 부족뿐만 아니라요. 배터리 용량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 1톤짜리 화물 트럭이 완충을 하면 300km,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적재물을 싣고 무게가 더 나간다면 170km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뜯어보니 기아 EV6와 현대 아이오닉 5의 배터리 용량은요 58kWh입니다. 그런데 현대 포터 일렉트릭과 봉고 EV에는 58.8kWh,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화물차에다 갖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물차 차주들이 충전을 못하고 짧은 주행거리로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나올 화물차들은 필수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고용량의 배터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볼보 트럭이 전시가 됐었는데요. 여기에는 승용차의 몇 배, 7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트럭이 선보였다라는 거죠. 이 트럭에는요,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가 몇 개, 28,080개가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만 540kWh/h입니다. 아까 우리가 포터는 얼마라 그랬죠? 58kW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잘못된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 전기차 픽업 트럭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한 대 픽업 트럭이나 이런 대형 트럭이 팔리면 승용차 몇 대 파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5대에서 10대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라든지 완성품 업체들의 주가가 비싸다라는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주가 흐름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쉬다가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종목들을 한 번씩 차트 흐름들 볼 텐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상승하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은 파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은 다 어디에 있다? 이 구간에 있을 거예요. 7번, 8번, 9번으로 가는 이 고점권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1번으로 간다고 그랬었는데 1번으로 가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요게 하나의 파동이 돼가지고요. 요 파동이 여기에서 또 한 번 연이어서 나올 수 있는 대세 상승의 흐름들은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요 급등주 파동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에 들어오시냐면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로 들어오셔서 이 어플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교육 자료뿐만 아니라 추천주들도 매일같이 나가죠.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무료 어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천주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하는 세력주들 굉장히 많이 잡아드리고 있어요. 삼화전기도 언제 말씀드렸죠? 4월 26일 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라갔죠. 103% 급등 수익 터졌고요. 매지연도 4월 17일 날 말씀드린 다음에 50% 이상 수익 나왔고 KBI 메탈도 4월 초에 말씀드리면서 50% 이상 급등.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를 볼 텐데요. 에코프로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인 급등 맞습니다. 아니 1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시총 큰 놈이 300% 급등했으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죽어가지고 여기까지 온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파동과 비교를 하시면 얘는 어떻게 올라갔죠? 1봉에서 보면 다 끝났죠. 10번까지 갔다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다? 1번으로 슬 움직여가는 그런 흐름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주봉을 한번
한번 좀 긴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 이전에도 급등들이 한번 나왔죠. 2021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면 단기 매물을 소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고점 갔다가요 밀려 내려오는데 어디 와서 돌려 세우죠? 10주선에서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어디냐 하면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가요 11선 와서 5번 구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파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번 진행이 됐고 5번 갔다가 6번 간 거죠. 그래서 요 구간 올라간 이후에 이렇게 주가는 밀려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박스권 만들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 요거를 보시면 2021년부터 나왔던 흐름들은 여기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갔다가 요게 박스권 만들고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 진행이 된 거죠.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주봉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데요. 그러면 최근의 흐름들은 어떠냐.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상승 각도가 엄청나게 가팔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10주선에 내려와 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격이 20주선과 이만큼 벌어졌는데 이게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시간을 가지고 쉬면서 20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여기에서 쉬면서 20주선과의 이격을 줄여놓고 나서 다시 재상승할 겁니다. 비교를 하시는 게 어디와 비교를 하신다?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과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 2주 동안 단기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 3, 4주 동안 여기에서 털렁털렁 하면서 이동평균선이 당겨져 올라오는 것들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파동의 흐름은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 에코프로가 어떻습니까? 주봉에서 보시면 올라갔다가요. 그죠? 이렇게 쉰다고요. 쉬면서 20주선이 올라오면서 이격이 줄어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재상승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과열을 풀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한참 쉬어야 됩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바로 땡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20주선 올라오고 11선 수렴시켜 놓고 그리고 매도할 사람들 전부 다 매도한 다음에 다시 쏘는 게 좋은 거죠. 그때가 아마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전에 나왔던 흐름들 보시면 똑같아요.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죠. 주봉에서도 역시 5번 10주선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6번 과정 나오는 거죠. 4번, 5번, 6번 이렇게 됐다가 요게 7번 가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이 진행 중이에요. 10번이 진행 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동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이제 겹쳐져 가지고 중첩돼서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대세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인데 이번에도 볼린저 밴드 돌파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10주선 근처 요거를 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 털렁 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땡겨 올리는 것들이 아주 정상적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 뭐 엄청나게 배터리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의 문제가 있거나 업황이 바뀌었거나 경쟁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당연하게 급등한 이후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여기에다가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고 빠져야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노신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나노신소재는 먼저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돌파 그리고 나서 10주선 근처 와가지고 이격 줄이고 나서 다시 쐈잖아요. 그러면 4번, 5번, 6번으로 간다. 그러면 나노신소재는 에코프로와 같이 이게 다시 한번 튀는 것들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두 번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튀는 것이 아니라 얘는 21선 밑에서 7번을 만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4번에서 주봉상 얘기하는 겁니다. 4번에서 5번으로 진행 중이고 5번에서 6번 가는 동안 이 나노신소재는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몇 번 간다? 5번, 6번까지 갔고요. 그리고 나서 7번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많은 안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급등을 배합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때 아니죠. 그리고 새로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들이 아니라 식주선까지 충분히 기다려서 이격을 좀 줄이는 것들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있을 거예요. 1번, 2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 파동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어디에서 하실 수 있다? 강한주식연구소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파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